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벌써 2월 달 중순이 됐고요. 좀 있으면 이제 꽃피는 봄이 옵니다. 미국도 그렇고 또 한국에 나가기도 좋은 시즌이기도 합니다. 자, 게다가 또 우리 같은 또 시니어 분들한테는 더더욱 좋은 시즌인 게 비성수기라서 비행기표를 싸게 한국을 갈 수 있는 또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실 때 혹은 또 미국 내에서 여행하실 때 우선 여러분이 갖고 있는 특권이 뭐죠? 예, 시간 부자라는 겁니다. 자, 시간 부자. 그런 다음에 또 여러분의 또 나이가 무기입니다. 시니어 디스카운트. 그리고 또 현명하게 돈을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오늘은 이제 한국과 미국 비행기표를 남들보다 어떻게 하면 더 싸게 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제 한국에 가실 때 한국 국적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죠. 아무래도 뭐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라든가 이런 회사들을 많이 선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는 숨겨진 요금제가 있습니다. 예, 숨겨진 요금제가 있는데 65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저는 아직 나이가 안 돼서 이 숨겨진 요금제를 갖다가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할인율이 뭐 보편적으로 한 10% 정도 할인을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을 잘 이용하면 여러분이 저렴하게 한국을 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 안 하면 안 해줘요. 예, 근데 여러분이 전화가 와서 물어보시면 10% 정도 더 깎아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가끔가다가 특가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대한항공 특가, 뭐 그래서 슈퍼 세이버 뭐 이런 가격들이 있었고 이게 솔직히 시니어 디스카운트보다 더 싸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슈퍼 세이버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있죠. 예, 날짜를 못 바꾼다든가 뭐 이런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 요금을 받으면요. 이 날짜를 앞뒤로 또 바꾼다 하더라도 수수료가 무료거나 아니면 저렴하게 또 수수료를 내고 날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 가격 뭐 슈퍼세이버 이런 같은 경우는 날짜 바꾸는 것만 한 300불씩 차지를 하는데 시니어 페어인 경우에는 한 50불 혹은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왜 좋냐? 여러분들 연세가 드시니까 갑자기 몸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날짜를 바꿔야 될 수도 있고 또 한국 갔다가 일정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야 무슨 일 때문에 간다. 일정 때문에 꼭 가야 되겠지만 우리 시니어 분들은 일정이 딱 정해지지 않고 뭐 며칠 늦게 가든 며칠 일찍 가든 별 큰 상관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항공사 고객센터한테 전화를 해서 경로 우대 시니어 디스카운트 요금이 얼마인가라고 꼭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 같은 시간 부자한테 제일 중요한 거 싼 시즌에 가면 쌉니다. 비행기표가. 자, 이제 언제 쌀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예, 3월 달, 그다음에 4월 중순까지 이때가 가격이 제일 쌉니다. 가서 벚꽃 구경하고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가을에 9월에 추석 이후부터 한 11월 중순까지가 또 싼 시기입니다. 그래서 한 6개월 반반 살기 원하신다. 그러면 제일 좋은 게 한 3월 달에 가셔서 한 9월 달쯤 미국으로 돌아오시는 거 이게 뭐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한국의 겨울이 좀 춥기 때문에 이 시즌이 좀 좋으면 봄도 만끽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가을도 만끽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름이 덥습니다. 근데 여름이 더우면 또 한국에서 주변 국가 가보실 만한 곳도 많이 있어요. 일본도 좀 북쪽에 가면 한국보다 좀 시원하고요. 또 몽골 같은 나라 예, 이런 데도 시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여행도 갔다 오실 수가 있고 겨울에 가시는 건 이제 아무래도 제가 권해드리지가 않는 게 겨울에 또 한국에 눈이 오고 또 낙상의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겨울에 가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제가 9월 달이나 10월 달쯤 가셔갖고 3월 달에 오시는 것보다는 3월 달에 가셔갖고 한 11월 중순에 오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수기는 언제일까요? 예, 방학 시즌이 제일 성수기예요. 예, 아이들 방학하는 6월 달부터 8월 달 사이, 근데 또 12월 예, 이럴 때가 제일 비쌉니다. 보편적으로 이코노미만 타도 이때는 뭐 2,000불, 한 2,600불 이 정도 LA하고 서울 기준입니다. 뉴욕에서 가신 분들 또 가격 다르고 또 다른 데서 가격이 다르겠지만 우선 뭐 한국분들이 제일 많은 LA 기준으로 하면 LA에서 인천까지 직항을 탈 때 한 2,000불에서부터 한 2,600불 정도 하는 반면에 비수기 때 티켓을 잘 구입하시면 한 1,100불에서부터 한 1,300불 정도면 이코노미 왕복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1,300불이 안 들어갔어요. 네, 안 들어갔는데 저는 한국에 사서 더 싸게 산 부분이 있는데 한국에서 출발, 미국 갔다가 1년 후에 도로 한국으로 오는 왕복 비행표를 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돈이 꽤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한 1,000불 이상 차이 나요. 부부가 같이 간다. 그러면 2,000불 이상 좀 차이가 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꽤 괜찮다. 우리는 또 시간이 널널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시즌적으로 제일 좋아요. 예, 3월 말쯤에 가신다. 그러면 이제 한국 가서 꼭 구경하시고 봄 내음
맡으시고 한 6월 달까지 7월 초까지는 괜찮죠. 7, 8월 조금 덥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9월 달 좀 시원할 때 단풍 구경하시고 그리고 딱 미국 오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비행기 표를 갖다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제일 큰 게 뭐냐면 마일리지를 이용한다고 하죠. 예, 마일리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적립되는 마일리지가 있고요. 또 크레딧 카드 같은 걸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카드 두 개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하나는 대한항공의 스카이패스 카드라는 겁니다. 이걸 한국에서 만드시면 디자인이 조금 달라요. 이건 미국에서 만드는 스카이패스 카드입니다. 제가 링크는 밑에 다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거는 캐피털 원에서 나온 벤처 X라는 카드입니다. 이 두 가지 카드가 제일 좋은데 이건 연회비가 99불입니다. 근데 그 정도 이득은 충분히 뽑아요. 이게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한국을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전혀 아깝잖아요. 그리고 이건 연회비가 395불입니다. 꽤 비싸죠. 예. 근데 이것도 뽑아요. 예. 한국에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두 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카이패스는 카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시그니처 이거 99불짜리, 연회비 99불짜리 이 정도가 딱 최고 좋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가성비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첫 번째 뭘 주냐? 여기에 가입하면 매년 50불짜리 할인 쿠폰 2장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한항공 티켓을 뭐 사서 1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신다. 이렇게 좀 봤을 때 만약에 1,100불이다. 그러면 50불 할인 쿠폰 사용하면 1,050불이 되겠죠. 예, 50불이 깎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을 받으니까 이것만 해도 100불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99불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라운지 티켓을 줍니다. 대한항공 라운지 티켓을 줍니다. 이거는 이제 카드 할 때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우편물로 따로 날라와요. 예, 그거 무슨 광고인 줄 알고 버리면 아깝습니다. 그 라운지 티켓 꽤 괜찮아요. 근데 라운지 티켓을 주시면 뭐 솔직히 저도 이제 인천 가서 티켓을 안 가져갔는데 제 이제 대한항공 그 멤버십 모닝캄 멤버십 거기다가 물어보니까 제게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을 했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라운지 같은 데 들어가면 꽤 괜찮아요. 예, 꽤 괜찮습니다. 특히 한국의 인천공항은 시설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저는 라스베가스에 있으니까 조금 아쉬운 게 라스베가스에 있는 라운지는 대한항공 전용 라운지가 없습니다. 다른 항공사랑 라운지를 이용하는데 그 라운지를 같이 이용해서 시설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 라스베가스에서 쓰는 건 별론데 미국 내에서는 LA하고 인천공항, 예, 이사에서 LA 공항에 있는 라운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라스베가스에서는 어디 라운지를 쓰냐? 이 벤처엑스 카드 이 회사 라운지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게 라스베가스에 라운지가 있는데 캐피털 원 라운지가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언제든지 가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시설이 더 좋아요. 그래서 이걸 또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일리지를 이용해야 되는데 자, 마일리지는 어떻게 되냐? 예, 여러분이 1불 쓸 때마다 1마일씩 모입니다. 그러니까 1,000불을 쓰면 1,000마일이 모이죠. 자, 그럼 1,000마일이란 뜻은 뭘까요? 예, 여러분이 그 마일리지로 비행기 티켓을 살 수가 있거든요. 예, 비행기 티켓을 살 수가 있는데 이 비행기 티켓이 지금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편도가 62,500 비성수기 때입니다. 미국에서 가시는 경우. 그다음에 성수기 때 이코노미 같은 경우는 3만. 예,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마일리지를 이용하시는 건 솔직히 비즈니스를 이용하시는 게 더 좋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연세 드시면 한국 가시는 거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즈니스 타고 가면 하나도 안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 권해드리는데 아유 그 비즈니스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마일리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돈도 안 쓰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는 사실 그 전에 저희 집사람이 이 스카이패스 갖고 비즈니스를 몇 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마일 정도가 있어요. 100만 마일 정도인데 이게 100만 마일이란 거는 어떻게 되냐? 제가 비즈니스를 왕복을 타고 하면 62,500 비성수기 때 이렇게 갖고 하면 한 그 13만 정도 나오겠죠. 예, 13만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 업그레이드 해갖고 진짜 티켓을 완전 사버리면 18만 정도 나옵니다. 18만이면 제가 왕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 꽤 괜찮죠.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랑 저랑 세 번 하기가 조금 모자랐던 돈이에요. 그리고 이 카드를 처음에 사인업하면 5만인가 얼마인가 줘요. 예, 이건 또 시즌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합쳐갖고 세 번을 비즈니스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왜 타고 다녔냐? 아끼고 있다가 왜 타고 다녔냐? 그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을 한다고 그래갖고
합병하고 나면 이제 마일리지를 별로 안 쳐줄 것 같아갖고 부랴부랴 다 쓰는 바람에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렸죠. 그래서 3번 비즈니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니까 100만 불이나 쓰지. 일반인들이 100만 불을 쓸 일이 없죠. 100만 불을 써야지 100만 마일이 모이는 거니까. 물론 비즈니스 하는 경우에 물건 사는 거를 이 카드로 이용하면 100만 마일이 쉽게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녀분들이 무슨 비즈니스 같은 거 하시는데 물건값 대금 지불하는 거를 이런 카드 같은 걸로 대신 해줄 수가 있다. 그러면 몇십만 마일 모이는 게 또 쉬울 수도 있어요. 제 주변에 아는 분들도 그렇게 비즈니스 할 때 이 카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요거로 물건 사고 그달 갚아버리면 이자 내는 거 없잖아요. 이자도 안 내고 그냥 바로 돈 줄 걸 카드로 한번 거쳐서 마일리지 쌓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5만 불어치 물건을 구입했다. 매달 5만 불씩이다. 그러면 1년에 60만 불이에요. 60만 마일이죠. 60만 마일이면 여러분이 비즈니스로 미국과 한국 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 공짜로. 유류 할증비만 내면 돼요. 한 300 얼마 정도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좀 좋은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벤처 카드는 비행기 말고도 여행 다닐 때 베네핏이 좀 많이 있는 카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일리지 말씀드리면 이게 마일리지로 막상 티켓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예약할 수 있는 게 오픈이 됩니다. 여러분은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젊은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부지런하면 티켓을 구할 수가 있고요. 혹은 또 중소도시로 가면 티켓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라스베가스잖아요. 라스베가스에서는 무슨 CES 쇼 같은 어떤 행사나 쇼가 없는 이상 한국으로 가는 비즈니스 표 구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원하는 날짜 그냥 바로바로 다 풀 마일리지로 샀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어떤 제가 아는 분은 그러면 차라리 라스베가스에 차 끌고 놀러 갔다가 차 어디다가 주차 좀 해놓고 혹은 또 비행기 타고 라스베가스 놀러 갔다가 거기서 한 하루 이틀 놀다가 거기서 비즈니스 타고 한국 갈까? 마일리지는 많은데 비즈니스 바쁘니까 갑자기 가려면 마일리지 이용해서 티켓을 못 끊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걸 좀 이용하시면 좀 좋을 듯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벤처 X라는 거, 제 주변에도 몇 분이 이걸 갖고 계세요. 벤처 X라는 카드인데 이 벤처 X가 연회비가 395불이에요. 꽤 비싸죠. 저는 그전에 이거보다 한 단계 낮은 걸 썼는데 생각보다 혜택이 좋아서 395불짜리 이걸 샀습니다. 이게 매년 395불씩 나가니까 그거 돈 아까워서 어떻게 해? 근데 첫 번째 여행 크레딧을 300불 줍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잘 다니신 분들은 이 벤처 X에 들어가면 캐피털 원 트래블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렌트카를 할 수 있고요. 호텔을 예약할 수도 있고 비행기 표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300불씩 주기 때문에 300불을 거기서 차감시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국내선 하나 타는데 500불이 나왔어요. 그러면 300불을 그냥 바로 까줍니다. 그리고 저는 200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불 그냥 돌려주죠. 그리고 이 안에는 해마다 10,000마일 보너스를 줍니다. 10,000마일 보너스면 100불어치 값어치예요. 100불어치 값어치. 그러니까 1마일당 1센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0,000마일 줘요. 그러니까 즉 100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300불에다가 이 100불을 주는 겁니다. 그럼 총 400불이니까 395불 나도 얼마 남죠? 5불이 남습니다. 자, 게다가 여러분 글로벌 엔트리 만드시는 분들은 4년에 한 번씩 글로벌 엔트리 만드는 비용 100불 어플리케이션비 이거 공짜로 해줍니다. 그럼 더 이득이겠죠. 자, 그리고 이건 쓸 때마다 1불당 2마일씩 모입니다. 1불당 2센트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2% 적립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일반적인 쇼핑일 때 그런 거고 이걸 이용해서 캐피털 원 트래블 같은 데 이용하면 어떤 비행기표는 심지어 10타임스를 줍니다. 그 10타임스를 준다는 건 뭐냐? 여러분 10불이 생기는 거예요. 100불을 쓰면. 어마어마한 거죠. 10%가 깎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티켓을 요걸로 샀는데 3,000불에 샀다? 그럼 2,700불에 사는 거예요. 300불어치가 크레딧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 크레딧은 어떻게 돈으로 들어와요? 돈으로 안 들어오는데 이 마일리지는 어떻게 쓸 수 있냐? 여러분이 여행 다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일리지로 이 돈을 갖다가 삭감시킬 수 있는 목록이 쭉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냐? 여러분이 렌트카를 했다. 혹은 우버를 탔다. 호텔비를 냈다. 이런 것들은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행 다니면 택시를 타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한국 택시도 다 디덕트 되더라고요. 택시를 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우버를 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잔돈들 있죠. 남는 돈들은 그걸로 다 그냥 떨고 내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걸 갖다가 현금화 시킬 수 있는데 현금화 시키면 절반인가 밖에 안 쳐주고 여기 있는 돈으로 또 아마존에서 물건도 살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제일 좋은 게 이걸로 여행 경비를 쓰고 떨고 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로 많이 이득을 봐요. 작년만 하더라도 이 카드 갖고 한 1,600불어치 정도 이득을 봤어요. 1,600불 이득 봤으니까 제가 395를 냈어도 얼마 이득 받죠? 1,200불 이득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가면 생활비를 다 이 카드로 쓰는 거예요. 이 카드 아니면 이 카드로 씁니다. 이 둘 중에 하나로 쓰는데 왜 쓰면 쓸수록 마일리지가 모이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로 씁니다. 저는 한국 가서 생활비는 거의 이걸로 쓰는데 이거를 쓰면 보편적으로 이제 한국 가서 좀 지내다 보면 뭐 옆 나라 여행 갈 정도 나와요. 예, 그래서 작년에도 후쿠오카를 간 게 이 카드로 갔다 온 거고요. 여기는 마일리지로 비행기표를 이걸로 산 다음에 그냥 떨고 내는 거죠. 저렴한 비행기표 사면 됩니다. 뭐 170불짜리 뭐 특가 이런 거 나오면 와이프랑 둘이 해봤자 340불이에요. 예, 근데 그때 제가 여기서 한 800불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800불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800불 정도를 다 까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표 딱 하고 호텔 예약하고 까나가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또 돈 쓰면서 뭐 우버 비용이라든가 택시 비용 같은 거 다 까나가고 그러니까 꽤 많이 이득을 봤죠. 그 전해는 제가 태국을 갔다 왔죠. 이 카드 이전에 다른 카드로 태국을 갔다 왔습니다. 이런 걸 좀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가 좋은 게 라운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스베가스 라운지는 대한항공이 다른 회사랑 같이 쓰니까 라운지가 별로 안 좋아요. 캐피털 원 라운지가 훨씬 좋습니다. 뭐 뉴욕에도 있고 LA도 있고 많은 지역에 라운지가 있고 라운지 말고도 도시 안에서 캐피털 원 카드 멤버들이 쓸 수 있는 워크스페이스 공간이 있어요. 가면 커피, 음료수도 먹을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좀 인터넷도 쓸 수 있고 굳이 커피숍 가서 돈 안 써도 되는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쓰신 게 좋고 이 두 카드의 특징이 뭐냐면 No Foreign Transaction Fee예요. 이거는 뭘 얘기하냐? 어떤 카드들은 해외에서 돈을 쓸 때마다 환율 계산 플러스 수수료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회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돈을 써도 수수료가 없어요. 그날의 환율로 바로바로 계산해 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10,000불이고 20,000불이고 현찰을 들고 왔고 한국에서 동대문 가서 환율을 좋게 받았다 하더라도 그 환율이 최고 좋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3년 전에 한국 갔을 때는 한 1,300원당 1불 정도 했었거든요. 지금 1,450원이잖아요. 근데 이 카드는 1,300원이니까 1,300원, 1,450원이니까 1,450원 이렇게 계산되니까 여러분이 돈을 바꿨는데 오늘 뭐 한 1,400원 바꿨는데 갑자기 내일 모레 1,500원이다. 그러면 여러분 손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카드는 1,500원 된다. 그러면 1,500원으로 1불씩 계산을 해주니까 사실상 손해 볼 게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외 대안책으로는 이제 한국과 미국 왔다 갔다 하는 것 중에서 에어프레미어 뭐 여기 회사가 있죠. 에어프레미어는 솔직히 저는 한 번도 못 타봤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종종 이용하더라고요. 가격이 싸다고. 가격이 더 싼 특가가 나올 때도 있고요.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보다 뭐 비슷하거나 싼 경우인데 여기가 더 좋은 게 뭐냐면 의자가 넓어요. 42인치 좌석입니다. 이코노미가 불편한데 비즈니스 타기는 내가 부담스럽고 마일리지도 없다. 그런 분들은 이제 에어 프리미어 타시고 나서 꽤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지금 취향한 데가 많이 없어요. LA죠. 그다음에 뉴요크, 그러니까 뉴저지 계신 분들이 더 가깝죠. 예, 뉴욕의 뉴요크 공항,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는 뭐 최근에 취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샌프란시스코 최근 취향 때문에 또 특가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좀 비슷하고, 그다음에 또 자주자주 운행은 안 해요. 매일매일 운행은 안 하지만 어쨌든간에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더 싸게 한국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마일리지를 이용하는데 이것도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이용 못하는데 에어프랑스 마일리지로 바꿔서 그걸로 해갖고 대한항공 티켓을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하지만 대한항공 티켓을 이걸로도 뭐 마일리지 모아서 살라면 살 수 있고 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마일리지 62,500 비정규수기 때는 62,500이니까 편도가 62,500을 까나가고 요걸 쓰시는 게 제일 좋은데 문제는 캠피디 난 요거 갖고 5만 불밖에 못 쓰면 5만 마일밖에 안 나오는데 근데 누가 비즈니스를 하신다. 자녀가 비즈니스 하신다. 매달 쓰고 매달 갚는다. 그럼 또 최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니어잖아요. 예, 저는 이용 안 하는데 휠체어 어시스턴트라고 그걸 미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내가 좀 다리가 불편해서 휠체어를 제공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항공권 예매할 때 미리 부탁해도 되고요. 아니면 출발 24시간 전에 전화로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걷지 않아서 편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항 내 모든 줄 갖다가 다 빨리빨리 지나갈 수 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그다음에 보안 검색대, 여기 탑승구, 비행기 다 직원들이 이 의자를 갖다 밀어주기 때문에
빨리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한국 도착해서도 짐 찾는 곳, 세관 통과, 마중 나온 가족 만나는 곳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비즈니스석보다 더 비행기를 일찍 타요. 근데 뭐 비행기 일찍 타는 건 그렇게 좋다는 생각은 좀 안 드는데, 저는 갑갑하니까 최대한 더 나중에 타고 싶습니다. 확실히 좀 편하긴 편한데 진짜 좀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요즘엔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솔직히 휠체어 어시스턴스 이용하시는 분이 막 60명, 70명 이렇게 되면 사실 이분들 먼저 들어가는 시간도 꽤 커서 다른 분들이 좀 불평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좀 눈치껏 하시면 좀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표를 사면 더 쌉니다. 요즘에는 특히 환율 때문에 1,420원, 1,450원 이러기 때문에 더 싸고요. 유류 할증비, 공항세 이런 게 또 한국이 쌉니다. 자, 이게 뭐냐? 여러분이 미국에 계세요. 근데 한국을 가시는 티켓을 어떻게 하나를 구해서 한국에 가십니다. 그다음에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오는데 9월 달에 미국에 가시는데 내년 3월 달쯤에 또 도로 한국에 나올 거예요. 매년 한 번씩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왕복표를 사는 게 미국에서 왕복표 사는 것보다 쌉니다. 그러니까 미국 출발, 한국 갔다가 뭐 한 6개월 있다가 도로 미국 온다. 이 티켓하고 한국에서 출발, 미국 갔다가 도로 한 6개월 있다가 한국 온다. 한국의 티켓 값이 보편적으로 한 20%? 이 정도 더 싼 것 같아요. 그건 또 시즌마다 다르긴 합니다. 한 20% 정도 더 싼 것 같은데 그러면 한국까지 간다 편도표를 사야 되겠네. 근데 편도표가 싸질 않아요. 왜냐? 편도표니까 절반이니까 라운드 티켓의 절반 값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운드 티켓 값에 한 80% 정도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히 계산하기 쉽게 라운드 티켓 미국에서 한국 갔다가 도로 미국 온 티켓이 1,000불이다. 그러면 미국에서 한국만 가는 티켓은 얼마냐? 그러면 한 800불 정도 해요. 뭐 최소 7,800불 합니다. 아깝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마일리지가 만약 있다. 이걸로 편도만 받으세요. 뭐 비즈니스든 이코노미든 이코노미는 지금 3만이고요. 비즈니스는 62,500입니다. 비성수기 때. 여러분이 3만 마일이 있다. 미국에서 그걸로 이코노미만 받아서 한국을 나가세요. 근데 한국에서 미국 올 때 한국에서 미국 갔다가 한 몇 달 있다가 도로 한국 온다. 그 계획이 있으시면 왕복표를 그렇게 끊으시면 됩니다. 일정도 한 번은 바꿀 수가 있어요. 제대로 된 티켓을 사면 너무 염가 티켓, 슈퍼 세이버 이런 티켓만 안 사면 일정은 한 번 정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환율 때문에 싼 게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유류 할증비라고 공항에서 받는 돈 뭐 이런 거 같은 게 되게 다릅니다. 출발지 국가의 규정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세금에서 한 100몇십 불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서 출발하면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이 한 300 몇십 불인데 한국에서 출발하면 한 180불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을 그냥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뭐 미국과 한국을 반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비성수기 때 3월 달에 한국 가세요. 9월 달에 미국 오세요. 매년 그렇게 6개월 미국과 한국 왔다 갔다 한다. 비행기 타는 게 힘드시다. 마일리지 모아서 비즈니스 타세요. 자, 그리고 이제 비행표 값 더 싸게 사고 싶다. 미국에서 한번 한국 갈 때 처음에 마일리지를 이용하셔갖고 가시는 겁니다. 돈 주고 사시면 솔직히 이득이 없어요. 왜? 뭐 편도만 한 800불 줘야 되니까. 그래서 마일리지를 한번 한국 가신 다음에 그때 한국에서 미국을 갔다가 한 1년 있다 도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나리오를 미국에서 3월 달 이제 다음 달에 한국 나가신다. 마일리지가 있다. 3만 마일 주고 이코노미 타고 한국 가셨습니다. 자, 한국에서 티켓을 사는 거예요. 미국 올 때 9월 달에 미국에 돌아갑니다. 티켓을 살 때 9월 달에서 서울에서 미국으로 간 다음에 그다음에 미국에서 다시 그 다음에 2027년도 3월 달에 한국 오는 티켓을 사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국보다 한 100불, 150불 더 싸게 살 수가 있을 거예요. 성수기 때 가격으로 따지면 300불, 400불도 더 싸게 삽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 아주 비성수기도 아닌데 뭐 그래도 싼데 갔다 왔죠. 그래서 아마 올해도 한 4월 말쯤에 한국을 갈 건데 그게 작년도에 사놓은 티켓입니다. 작년도에 미국 올 때 이렇게 왕복 티켓을 샀는데 그때 되게 싸게 샀어요. 나중에 환율 계산하고 따다닥 계산하니까 한 1,200 얼마에 산 것 같아요. 1,200 얼마에 샀으니까 이런 것들 이용하면 좀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정보를 많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데는 항공 서비스가 있으니까 그냥 물어보세요. 그냥 계속 물어보시고 이런 거 이용하시고 벤처 X 카드 요거는 미국 내 여행을 하시거나 혹은 또 한국 내에서 주변 국가 여행 가실 때 편해요. 어느 나라 가든 간에 무조건 벤처 X 카드는 포린 트랜잭션 피가 없고요. 그러니까 일본 가서 이걸로 결제를 하셔도 되고 태국 가서 결제를 하셔도 되고 쓰는 만큼 2%가 적립됩니다. 여러분이 100불 쓰면 2불이 적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거.
캐피탈 원 트래블이라는 데 가서 예약하시면 어떤 데는 10불, 20불, 그러니까 10%, 20% 이렇게 적립되는 이런 특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비행기표 미국 국내선을 하나 샀는데 300불 디스카운트 받습니다. 우선 300불 디스카운트 받으니까 300불, 390불 낸데서 300불 이득 받죠. 자, 그리고 그 티켓을 10타임스 마일리지를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200불에 대해서는 10%를 받으니까 20불이 또 공짜로 생깁니다. 20불이 공짜로 생기는데 제가 지금 여기 있는 마일리지가 또 10만 마일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220불 밑에 180불 그 금액도 제가 또 다 차감을 시킬 수 있습니다. 비행기 공짜예요. 호텔도 공짜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걸 이용하면 비행기 호텔 1년에 한 번 정도는 두 분이서 동남아시아 여행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국에서 생활비를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 평균 한 달에 뭐 한 요걸로 뭐 한 몇천 불 쓴다. 저는 미국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도 요걸로 돈 쓰거든요. 그러면 요걸로 카드로 한 달에 한 5천 불 정도 쓴다. 1년이면 얼마죠? 6만 불 쓰는 겁니다. 그러면 6만 마일이 생겨요. 그럼 그 돈이 얼마입니까? 600불이에요. 600불. 600불이 생기는 겁니다. 플러스 300불. 여행 크레딧. 그러니까 900불이 생기는 거예요. 900불이면 그 나라 가서 밥 먹는 것 값은 빼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한국에서 또 시간 있으니까 특가 찾아보시면 일본 가는 것도 특가 나오면 되게 싸요. 갑자기 사면 뭐 오사카까지 한 40몇만 원, 50만 원 그런데 특가 사면 그건 뭐 짧게 가니까 뭐 1시간밖에 안 가니까 이코노미 타고 다니셔도 돼요. 그거 짧게 딱 오사카 갔다 오면 뭐 170불, 200불 이런 티켓 나와요. 그러니까 둘이 해봤자 티켓값 400. 근데 일본 가서 호텔값 며칠 다 나와요. 요걸로. 그러니까 이걸 좀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많은 곳에 좀 추위가 물러갔죠. 올해 겨울은 또 많이 추웠습니다. 꽃피는 봄이 돼서 여행을 가시는 분들, 한국에 가시는 분들, 혹은 또 한국 아니라 또 미국 내에서도 우리 시니어 시간부자분들, 여행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AARP 이용하시면 또 호텔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AARP랑 연계된 항공사 디스카운트 있는데 항상 어느 항공사든 어느 호텔이든 65세 넘으신 분들은 시니어 디스카운트 있냐라고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현명하게 카드 잘 이용하시는 것도 한 몫을 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화사한 봄날이 왔으니까 여러분 좀 몸 좀 그동안 움츠렸던 거 쫙 피시고 즐겁게 여행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